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예원이가 가진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가지만 더 아가 시절 영상을 배경으로 넣었으니 귀엽게 봐주세요. 저는 임신 20주에 조기 양막 파열로 고위험 산모실에 2달가량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사까지 버티지 못하고 진통이 찾아와서 결국 31주 4일에 출산했습니다. 1.52kg의 작은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지내고 무사히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무언가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잘 먹지를 못했고 분수토가 일상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 평균 수유량이 1000ml 정도일 때 예원이는 하루 총량을 300ml를 넘기지 못해 탈수로 수액을 맞을 정도였습니다. 작게 태어나서 그런 거겠지, 이른둥이니까 열심히 따라잡자 라는 생각으로 어느새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이 되었는데도 내발기기 대신 배밀이를 하고 앉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대학병원은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교수님들은 많이 늦은 것은 아니니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집 앞 소아재활의학과에 가보았습니다. 여기서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작업, 물리 등 간단한 재활치료를 시작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대학병원과 사설재활의학과를 꾸준히 다녔지만 제가 느낀 가장 이상한 점은 뭔가 학습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원이에게 아주 간단한 것을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지적장애를 의심했습니다. 집 근처 소아정신과에 전화를 수십 통 걸어보았지만 가장 빠른 곳이 3개월 뒤였고 아직 너무 어려서 검사가 힘들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소아정신과를 연계해 주어 빠르게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은 예약이 꽉 차서 검사가 안 되고 어차피 2돌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8개월 뒤인 28개월에 검사 예약을 잡아놓고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18개월이 넘어도 아직 걷지 못하는 것과 심한 수면 장애였습니다. 소아신경과를 예약하여 뇌 MRI와 기본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국 2돌을 꽉 채워 걷기에 성공했지만 발달 지연이 계속 있으므로 교수님께서 심층 유전자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조산에서 발달 이상이 있는 걸까? 그래서 지적장애가 맞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유전자 이상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수님도 너무 희귀한 케이스여서 정보가 많이 없다고 2장짜리 설명지를 뽑아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자폐나 지적장애가 오는 건가요? 네, 아마 말도 못할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종이를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 손으론 잠든 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한 손으론 남편과 통화를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예원이는 26개월에 CFC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시작. 부를 거 하나? 나와? 나오긴 나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예원이? 아빠랑 소원 빌까? 아빠랑 같이 자. 소원 빌어. 소원 빌어서 사랑해. 하나, 예원이 둘, 사랑해. 셋. 후. 다시 다시. 하나 둘, 둘셋 셋. 후. 예원이가 가진 CFC 증후군은 심장 얼굴 피부 증후군의 약어입니다. 예원이의 경우 15번 염색체에 위치한 맵2K1 유전자의 자연 발생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요. 부모로부터 유전되지 않고 수정 과정에서 생긴 유전자 변이입니다. 맵2K1 유전자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생체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다양한 임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심장, 얼굴, 피부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CFC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명 정도가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매우 드문 질환입니다. CFC 증후군은 여러 임상 증상들을 나타내는데요. 첫째, 대부분의 환자에서 심장 기형이 발생합니다. 예원이의 경우 태어날 때 3mm 크기의 심방 중격 결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쳤지만 앞으로 성장하면서 심장벽이 비우해지는 등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넓은 이마, 짧은 코, 눈 사이가 멀고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있는 등의 외형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예원이의 경우 태어났을 때는 두드러진 특징이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커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고 짙은 색의 점, 팔다리에 모공성 각화증을 보입니다. 머리카락도 얇고 건조하고 곱슬거립니다. 예원이의 경우 어릴 때부터 다리에 오돌토돌한 것이 있었고 온몸에 점이 많고 크기도 컸습니다. 또 태어난 후로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데도 34개월인 지금 아직도 짧은 머리이고 점점 곱슬머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넷째,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고 가벼운 정도에서 심각한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예원이의 경우 발달지연으로 꾸준히 추적 관찰해왔고 28개월에 중증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내분비적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성조숙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원이의 경우 신생아 시절부터 쭉 성장 지연이 있었고 검사 결과 성장 호르몬 결핍을 확인하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골격계 이상으로 뼈나이를 매년 측정해야 하고 근시, 사시, 원시 등의 안과적 문제나 생식기계 문제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원이는 대학병원에서 약 10개 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유전 신경과에서 CFC 증후군 기본진료, 정신과에서 중증 자폐관리, 내분비 신경외과에서는 성장호르몬 관리, 심장, 안과, 이비인후과에서는 1년마다 추적 관찰, 재활의학과에서는 보행 불안정 관리와 주기적 발달 검사, 소화기에서는 간 혈관종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희귀 유전자 돌연변이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까지의 나날들을 돌아봤습니다. 안 먹고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못 먹고 못 자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냐며 아이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원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온몸에 점이 많았던 것, 머리가 곱슬거렸던 것, 간혈관종이 있었던 것, 너무 적은 수유량과 분수토, 유난히 늦었던 내발기기와 암기, 두 돌을 꽉 채워서 걸었던 것 등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또 자폐인지 아닌지 남편과 둘이 매일 밤 소갈이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이런 의심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구나 싶었습니다. CFC 증후군 진단 2개월 뒤 예원이는 중증 자폐를 진단받았습니다. 이미 애견한 터라 크게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자폐 치료인 ABA 치료를 시작하고 언어 치료도 늘렸습니다. 매일매일 치료의 연속이지만 발전하는 날도 있고 퇴행하는 날도 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원이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예원이의 속도에 맞추어 같이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원이가 그려나갈 나날들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발 아픈 것 같은데 너.